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슈를 어떤 걸 좀 정해볼까? 반도체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또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이때 봐야 될 거는 좀 2차 전지 쪽으로 가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소재, 원자재 쪽에 속하는 거죠. 이 리튬 쪽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가격이 떨어지다 멈추고 다시 좀 올라가나 해서 좀 움직이더니 다시 좀 약 주춤주춤 하는 리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다시 주춤하는 리튬, 2차 전지 전략 어떻게 짜야 하는가로 잡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동안 좀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회복세를 보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이 그동안 2차 전지 주가들을 좀 많이 억눌러 왔고 그래도 올해 들어서면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니까 다시 2차 전지 종목들도 좀 기대감 실어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 다시 좀 꺾입니다.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또 우리가 종목 차별화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오늘 이 주제를 정해봤고요. 리튬 가격과 관련된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투자 전략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양극재라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우리 박수호 이사께서는 이 2차 전지 양극재와 관련된 부분들 뭐 잠깐 흔들린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흔들린다고 보십니까? 지속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네. 자, 김근우 전문가께서는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좀 흔들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정감보다는 불안함이 더 큰 상황입니다. 우선 이사님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팔아야 되는 건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을 전기차 지금 전방 산업 자체가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뭐 거기에 따른 지금 이제 뭐 중국 업체들 비아드를 비롯해서 샤오펑이라든지 이들 회사들은 지금 이제 내수 시장은 안 좋은데 중국이 오히려 지금 수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돌파구를 좀 찾아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렴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발생을 하고는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아쉽게도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가 이제 워낙 또 가격대가 좀 높다 보니까 물론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옛날에 비해서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체적으로 보조금도 많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구매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 이 부분에서도 LFP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LFP 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보다는 대략적으로 한 30% 이상은 저렴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화재에 대한 위험성도 좀 덜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에너지 밀도도 좀 낮고 그리고 뭐 무겁기도 하고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LFP 배터리 중국 업체들이 뭐 CATL이라든가 아니면 비아드라든가 이들의 행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뭐 나오는 내용들을 현재 좀 일단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피스커라는 또 전기차 회사가 투자를 못 받음으로 인해서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뭐 그런 사건도 이번 주에 좀 있었고요. 네. 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미국의 의회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관세를 원래는 27%였는데 125%까지 지금 현재 상승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아니, 통과된 건 아니고요. 통과는 안 됐는데 발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진짜 실제 125%까지 관세를 매길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이 현재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6월 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매수를 강하게 했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2차 전지 쪽에 강했었죠. 뭐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그쪽을 이제 공매도를 쳤고 오히려 반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외국계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뭐 JP 모건이 됐던 모건 스탠리가 되었던 골드만삭스가 되었던 그들의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롱숏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사면 하나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돼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 2차 전지가 타겟이 되어서 공매도가 많았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앞으로 성장성이라든가 AI 칩을 통해서 오픈 AI의 챗 GPT를 보고 앞으로 HBM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들은 작년 초부터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모아왔다라는 부분이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형성되는 흐름들이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튼 2차 전지 쪽에서 아무래도 LFP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 중국에서 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중국에서 CATL 같은 경우에 10분 충전으로 400km 주행이 가능한 LFP 배터리를 출시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삼원계 배터리나 지금 LFP 배터리나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상당히 좀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내용들인데,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3원계 배터리가 당분간은 좀 힘들 것으로 좀 보여져서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뭐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해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들도 또한 이제 LFP 배터리에 들어간 양극재도 현재 만들고 납품을 하고는 있지만 네. 뭐 그 부분이 이제 크게 부각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지속적인,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주가 조정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상승 쪽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반도체 AI 관련된 부분들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화 현상은 네.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이 상황을 좀 들어보면서 궁금했던 게 중국 하면 LFP 배터리.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옐런 재무장관이 조만간 중국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뭐 즐거운 얘기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 네. 전기차랑 배터리 시장 왜곡 좀 그만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네네. 그만 찍어내라는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LFP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네네. 뭐 미국의 고객사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네. 거의 이렇게 종목까지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게 있다라면 오히려 반사수혜나 이런 걸 좀 얻을 수는 있을까요? 반사수혜는 뭐 다 얻을 수 있죠. 그렇게 따지자면.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그만큼 뭐 LV 배터리는 지금 LG 에너솔루션도 셀을 만들겠다고 했었고, SK온도 뭐 개발했죠. 그리고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다들 보면 이제 전구체부터 시작해서 밸류체인이 상당히 좀 잘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LG 에너솔루션이 좀 상승을 좀 해줘야 됩니다. 2차 전지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띄우기 위해서는. 대장이. 예. 그렇죠. 대장이 좀 움직여줘야 되고, 그에 따른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좀 잠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가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주가가 올라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적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음봉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게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분위기상 네. 봤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저점을 잡고 상승 추세를 좀 강하게 좀 리드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아래 꼬리를 좀 잡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겠다는 의지에 일봉 모양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왔군요. 그렇죠. 일봉이 꽉 찬 일봉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약간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2차 전지들의 움직임들 말씀대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LFP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뭐 우리가 미국 쪽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기술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군요. 중국이랑. LFP 배터리만큼은 네. 중국이 상당히 우위에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네, 네. 굳이 기술력이 떨어지는 LFP 배터리의 국내 제품을 과연 미국에 있는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완성차 업체 쪽에서 뭐 리비안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과연 쓸까라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엔 뭐 능력이 있어야 또 대체받을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겠죠. 자, 다음은 김근우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게 좋은 분위기는 아닌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오늘 사실 한 줄 키워드는 어떻게 준비했냐면 네. 강한 반등세를 이용해서 분할 매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3월 초부터 2차 전지 지금 저가 매수 하셔도 된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리튬 관련 종목들, 리튬 가격 이야기 드리면서 리튬 가격 반등할 때 리튬 관련 종목들 있죠. 리튬 포어스나 뭐 하이브리드 리튬 이런 것도 제가 짚어드렸고 또 같이 이제 테마로 발생했던 게 이제 황산 리튬 아니죠 한농화성처럼 이제 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을 제가 또 여러 가지 추천드렸어요. 뭐 필에너지라든지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고 네. 그러면서 이제 양극재 종목들도 저가에서 반등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상한선이 있는 반등이다라고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표를 좀 준비했는데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제가 뉴스에 대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뭐 오래된 이슈 아니고 이번 주에 나온 얘기입니다.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배터리 가동률이 70% 아래로 간다. 보조금 빼면 1분기 적자 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1분기는 지금 2024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얘기가 사실 근거 없는 얘기 아닙니다. 작년 12월 대비해서 지금 가동률이 더 줄고 있어요. 12월에도 가동률이 줄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전기차용 중대형 전지 있죠. 각형 배터리 가동률은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가동률을 통해서 좀 유추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뿐 아니고 SK온이나 삼성 SDI 가동률도 좀씩 줄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줄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다음 표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배터리 출하량입니다. 뭐냐면 출하량 자체가 줄고 있어요. 출하량이 높아야 그렇죠.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냐면 사줘야 됩니다. 우리가 배터리 열심히 만들면 맞아요. 누군가 사줘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 있잖아요. 뭐 네. BMW가 될 수도 있고 미국에 있는 전기차 완성차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팔아야 됩니다. 근데 안 사고 있어요. 여기서 안 사는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간단합니다. 전기차 완성차가 안 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줘야죠. 사실 완성차가 이제 가장 잘 팔리는 게 이제 중국, 미국, 유럽 요 정도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대비해서 1월에 4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감소하고 있고 유럽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미국도 감소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뭐 다양한 이유 꼽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능상에서의 이슈도 분명히 존재했고요. 네. 아직 해소되지 않은 기능상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보조금이 줄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가 비싸더라도 보조금 받으면 살만하다였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국내만 봐도 보조금을 계속 줄이고 있죠. 전 세계 트렌드입니다. 다 줄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가 안 팔리고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배터리가 안 팔리고 배터리가 안 팔리니까 오늘의 주제인 양극재 관련주들도 당연히 안 팔립니다. 도미노처럼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예. 주가는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하락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 이슈뿐 아니고 양극재 업체는 악재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겁니까? 다음 표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재료 있죠? 가격 추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2023년 1월 기준으로 지금까지 가격이 어떻게 되었는가예요. 사실 이게 끝단이 지금 3월이기 때문에 끝에 반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4월에는 다시 대부분이 하락 중입니다. 자, 다음 화면까지 같이 볼게요. 다 이제 양극재에 들어가는 원재료들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자재를 우리가 사서 양극재를 만들어서 팔잖아요. 네. 그러면 사는 가격은 비싸요. 그럼 팔 때 가격은 원재료의 가격 하락을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양극재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많이 게. 적어지는 거죠. 많이 그렇죠. 같은 근데 가격에 팔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상관없어요. 왜? 지금 또 사가지고 좀 더 비싸게 팔면 되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가격을 함부로 예측하기가 또 어려운 게 니켈이라든지 리튬을 대표로 해서 가격이 지금 이제 1, 2, 3월 조금씩 반등 나왔다가 4월에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보면 양극재를 포함해서 이제 2차 전지 사실 양극재가 아니고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상승 추세를 잃어버리면요 줄 하락입니다. 뭐 양극재, 뭐 전해질, 뭐 분리막 상관없이 이제 하단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네. 얘네들은 가격 당연히 주가 하락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이제 수많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수익 실현하는 단계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요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때는 시장에서 가장 쉬웠던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너무나도 우리 투자자들을 좀 괴롭히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예. 그래도 삼성 SDI가 또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어서요. 그래도 우리가 2차 전지에서 좀 전략을 잘 짜면서 좀 집중해 볼 섹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 우리 그럼 2차 전지에는 어떻게 좀 집중을 하면서 전략을 짜는 게 좋을까요?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최근에 테슬라 쪽에서 사이버 트럭이죠. 사이버 트럭의 4680을 이제 내재화해서 셀을 만들었었던 부분인데 네.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수율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다시 LG 엔솔 쪽으로 이제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주문이 들어갔는데 내재화 앨런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해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사용하고 있는 생산 라인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못하죠.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그 근무를 하셨던 LG 엔솔에 근무하셨던 분도 채용을 해서 실제 배터리를 만들어 보니 생각보다 수율 잡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수율을 맞출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양산 라인을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새롭게 라인을 구축하게 되면 그 수율을 잡는데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 정도로 노하우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새롭게 생산 라인을 만들게 되면 그에 대한 수율 잡기가 꽤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제대로 된 생산을 하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테슬라가 내재화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철수하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지금 4680 셀을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에 따른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 관련해서 468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리콘 음극재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양극재 분리막 이렇게 다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지금 공개해도 괜찮나요? 좋아요. 바로 네. 가주시죠. 해주세요. 네, 공개를 한다면은 네. 4680 관련해서 캔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캔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 바로 동원 시스템즈라는 회사고요. 자, 동원 그룹 안에서도 우리가 동원하면 참치지 않습니까? 그쵸. 그것도 캔이잖아요. 그렇죠. 캔을 이제 만드는 건데 동원 시스템즈가 이런 포장 캔, 알루미늄 캔을 만드는 부분들을 담당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좀 더 사업을 확장해 나가자라는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참치라는 게 어획량이라든가 그리고 선진국에 있어서의 이제 참치는 거의 선진국에서 소비를 하거든요. 네. 거의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많은 소비를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면 동원 그룹 자체가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동원 그룹 같은 경우에는 2세가 지금 경영으로 넘어왔어요. 2세가 경영을 하면서 지금 그런 리스크를 줄이면서 외형 성장을 해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2차 전지까지 손을 뻗은 거고 거기서 이제 동원 시스템즈가 최근에 좀 2021년도에 회사를 하나 또 인수를 했죠. 회사를 하나 인수를 하면서 나왔던 회사가 이제 MKC라는 회사였습니다. MKC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셀 캔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그 기술력을 확보했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4680의 캔을 여기서 전량 단독 수주를 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는 주가가 좀 오르다가 좀 내려오게 했습니다.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잠깐 좀 보게 되면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너무 좋았어요. 3월 달 들어서 상승 추세 움직임이 너무나 좋았는데 자, 잠깐 지금 현재 5일 동안 주가 조정을 좀 받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22평선을 살짝 터치하는 오늘 좀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내일 정도는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 상승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을 하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 홀딩스와 같은 포스코 그룹주들이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혼자서 주구장창 나홀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다면,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이 하나의 단독의 어떤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따른 투자 전략도 한번 좀 말씀을 네.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내일 제가 봤을 때는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로 매수하셔야 됩니다. 뭐 물론 갭 상승으로 시작할지 보합으로 시작할지 갭 하락으로 시작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시초가에 충분히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55,000원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 그리고 5만 원은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넘길 것을 보고 5만 5천 원까지 좀 보시고 그리고 손절 라인을 좀 잡는다면 저는 굳이 손절 라인을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손절 라인은 좀 3만 5천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범 이사께서는 동원 시스템즈 결국에는 이 껍데기 티를 잘 만드는 왠지 굉장히 신선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동원 시스템즈고요. 김구루 전문가께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업황 속에서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제가 좋게 보는 게 일단 지금 단에서는 이제는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게 봤던 것들은 이제 가격이 굉장히 좋았어요. 게다가 시장 수급, 시장의 중심도가 굉장히 높았던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이미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제가 제시했던 종목들이 다 20, 30% 막 4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에서 그거 다시 들어가자라고 보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럼 지금 볼 건 뭐냐면 사실 삼성 SDI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보채로 가시나요? 네. 이제 섹터 단이 아니고 저는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게 네. 사실 삼성 SDI를 비롯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 이노베이션 이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삼성 SDI만 좋아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2차 전지 특히 배터리에서 뭔가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 2차 전지 업황을 돌리려면.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게 일단 삼성 SDI죠. 양산 계획 제일 빨리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요즘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고객사들의 이제 테스트 장비 같은 거를 테스트 배터리 같은 거를 이제 뭐 보여주는 정도까지 왔다. 그러니까 완전 초창기는 또 아니란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의 중심에 있는 삼성 SDI가 그나마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 또 삼성 SDI 좋게 보는 건 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다음 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2차 전지 주요 종목들 주가 추이예요. 올해 초, 그러니까 24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였냐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삼성 SDI가 가장, 사실 맨 끝에만 보면 되겠죠? 잘 움직여줬습니다. 잘 올라줬어요. 여기에 이유가 이제 다양한 게 있는데, 이제 뭐 인터 배터리 모멘텀이 사실 가장 좋았죠.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삼성 SDI가 많이 올랐으니까 오히려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다음 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23년 1월부터예요. 세 개를 비교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지금 삼성 SDI가 제일 많이 빠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좀 올라왔다라고 보더라도 사실 주가가 빠진 거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슈 2차 전지의 중심에 있는 게임 체인저의 중심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 SDI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 이제 추가 내용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이 종목을 처음 말씀드렸던 게 이 40만 원 초반대 가격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50만 원까지 왔기 때문에 많이 상승을 해주긴 했는데 지금 증권사들 목표 가격을 보면은 70만 원, 60만 원 요 사이에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이미 뭐 수익 많이 또 보시고 계시고 우리는 이제 50만 원부터 이제 55만 원 정도가 되는 가격 있잖아요. 여기서 좀 매도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또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기술 개발 중인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 이슈가 또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 다시 보면 되는 거지. 그거 나올 때까지 괜히 기다리고 있는 거는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하락할 확률이 또 큽니다. 그러면 삼성 SDI가 지금 홀로 좀 괜찮은 모멘텀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섹터 전체가 빠지면 그거 힘쓰기 힘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가격대보다 좀 더 위 50만 원 정도부터는 익절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2차 전지 리튬. 약간 좀 우울했었는데 끝에 가서는 두 분에게서 아직 그래도 기회가 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셔서 다행스럽고요. 자, 박수범 이사께서는 4680 배터리 포장 쪽입니다. 동원 시스템즈. 그리고 김구루 전문가께서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전고체입니다. 삼성 SDI 말씀해 드렸습니다.